오늘은 4발의 전후 군용견, 군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배가 전투에 사용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와 이집트 전쟁에 등장합니다. 동양에도 군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의 삼진기에 배를 성과 요새의 경비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하는데요. 당시 독일 군견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군견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졌는데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마약과 같은 밀수 방지와 폭탄 테러 수색 작전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군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OX 퀴즈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O 또는 X를 선택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군견은 계급이 있다? OX. 군견도 레펠 훈련을 받는다? OX. 진돗개도 군견이 될 수 있다? OX. 쉬운 듯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군견은 살아있는 전투 장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군견도 레펠 훈련을 받을까요? 정답은 O인데요. 정찰견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데 헬기 레펠 시에 군견 몸통을 X자 형태로 감싸는 견 하네스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돗개도 군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O라고 생각했을 텐데 2015년 시범적으로 진돗개 2마리를 군견화했지만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서열이 엄격한 특성 때문에 진돗개의 군견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군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용맹하다, 똑똑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위협에도 용감하게 달려들어야겠죠. 그리고 순찰이나 탐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똑똑해야 하고 일정한 신체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견의 조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지정한 모견과 부견 사이에 태어난 자견은 일단 모두 군견 후보생이 됩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군견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군견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전문 수의관이 군견 후보생의 건강 상태와 체형을 살피게 되는데 이때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과한 군견 후보생은 두 번째로 훈련 성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격성과 보상물에 대한 소유욕 정도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격성이라는 것은 아군까지 공격할 정도로 사나운지 반대로 너무 소심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고, 보상물에 대한 소유욕이란 훈련용 보상물, 훈련용으로 유인하기 위한 놀이공 같은 것에 얼마나 소유욕을 갖고 있느냐를 뜻하는데요. 만약 이 보상물에 대한 소유욕이 없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을 시작할 수 없으니 군견 후보생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람과 혹은 같은 군견 간의 사회성 여부도 점검하게 되는데요. 군견이 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군견 후보생이 탈락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집중 훈련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재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무상 분양을 하거나 자연사까지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조건을 뚫고 늠름한 군견 교육생이 된 아이들은 이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칠까요? 생후 2~3개월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부드러운 수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기초 소유욕 훈련과 사회화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통 12개월까지는 같은 과정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폭발물 탐지견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병사들만큼이나 빡센 훈련을 받는 군견 교육생들, 어떤 훈련을 받는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군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군견과 핸들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라는 일종의 보상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공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군견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공뿐만 아니라 이제 충분히 군견이 물 수 있는 터그라던가 간식 같은 거에도 반응을 보여준다면은 군견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상품이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이제 작전견으로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움직이지 않는 공이나 보상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교정 훈련을 시켜줍니다.
8시간 동안 계속 이제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쉬고 있는 동안 또 이 친구가 훈련을 하고, 이제 순간적인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훈련하고 길게 쉬고 또 짧게 훈련하고 길게 쉬고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공간을 풀겠다. 그렇지. 물면 놓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예. 그냥 이게 엄청 세가지고 놓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동수상자라던가 대항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거수자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사 임무가 있거나 또는 이제 부대를 출입하는 차량, 물품, 인원들에 대한 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의 냄새를 맡게 하는 취기 인지 단계부터 해서 직접적인 물품을 탐지하게 한다던가, 다양한 환경 변화, 여기 공항 탐지장에서 물품 탐지장, 대인 탐지장 등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환경 변화를 주는 식으로 폭발물 탐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 훈련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을 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폭발물을 발견하면 조용히 앉아서 보고 동작을 취한다고 합니다. 폭발물 혹은 표적을 찾으면 짖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폭발물 탐지견의 특성상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물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는 짖지 않는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사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핸들러가 바뀌잖아요. 새로운 핸들러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떤가요? 견종 특성 자체가 굉장히 충성심이 깊고 이렇게 한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난 견종이라서 이제 인원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순찰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탐지견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까지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군으로 나가는 모든 군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를 하고 있고, 가정한 수술과 상황에 따라서 응급 수술과 백신과 구충 같은 모든 예방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견도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진짜 그런가요? 군견이 치석이 쌓이고 치태가 쌓이면 저희가 직접 그걸 마취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또 노령성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노화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군견의 활약상은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데요. 국민 군견이라 불리는 군견 달관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관이는 좋은 누리양을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찾아냈는데요. 좋은 누리양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달관이의 코에 있었습니다. 후각이 발달된 군견들은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폭 800m, 거리는 2k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군견으로 떠오른 달관이, 하지만 달관이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달관이의 탈영 경력인데요. 달관이는 2014년 교육받으러 가는 도중 군용차의 철망을 뜯고 탈출해서 하루 동안 일탈을 즐기다가 주민의 신고로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관심군견에서 국민군견으로 성장한 달관이 진정한 개가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트의 일화는 감동적입니다. 육군 21사단 소속이던 수색탐지견 헌트는 수색팀의 선두에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었는데요. 군사분계선을 300m 남겨둔 지점에서 화약 냄새를 맡고 폭발물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폭발물 쪽으로 내달리던 헌트는 결국 북한군이 설치해둔 목함 지뢰와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헌트의 희생으로 한개 분대원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공훈장을 받고 소위로 추서됩니다. 묘지에도 묻히고 청동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제3위 군인이라 할 정도로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한 군견도 전역이 있다고 합니다. 군견 나이 8살, 사람으로 치면 50대를 훌쩍 남긴 나이인데요. 전역한 군견은 건강검진을 받고 큰 문제가 없으면 민간으로 무상 분양을 하게 됩니다. 군견 무상 분양은 수시로 진행되는데요. 군견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견 무상 분양 신청과 심사 절차는 우선 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3차에 걸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전화 심사, 3차 현장 실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분양자 심사의 중점 사항은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나 관련 지식에 대한 것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키우는 반려견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견이 대형견이다 보니 아무래도 별도의 견사가 있는지, 있다면 청결 상태를 체크하고 군견의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책로가 인근에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군견은 사회화 훈련에 집중하며 공격성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군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